일부에서는 약을 먹어서 욕구가 살아난다는 보고가 분명히 있다 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욕구가 없는데 약을 주세요 그럼 드립니다. 발기부전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들 중에서 야한 동영상이죠. 야동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게 영향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질문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어떤 자극에 대한 역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야한 동영상이나 야한 상황을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에 접하는 초기에는 조그만 자극에도 내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격하죠. 그러니까 격하게 발기가 되고 쉽게 발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발기 자체, 즉 성기 자체에 어떤 나쁜 영향이 가는 게 아니고 야한 영상을 접하면 접할수록 일반적으로 좀 정도가 얕은 것들은 덜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이 점점 뇌 속에서 반응이 적어집니다. 점점 더 강한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자꾸 원하게 되는데 그런 강한 영상을 얻게 되면 될수록 어느 정도 이상의 자극이 와야지 뇌 속에서 이 작동을 시작하는 거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한 동영상을 오래 봤다는 얘기는 여러 번 보고 오래 보고 다양하게 길게 봤다는 얘기는 대개는 많은 양을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많은 양을 보게 되면은 좀 비교적 간단한 자극에는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은 발기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영상을 보면 볼수록 역치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발기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 게 합당하죠. 야한 동영상 자체가 직접적으로 발기력을 떨어뜨리거나 이러는 건 아닙니다. 동영상도 뭐 필요한 경우는 보셔야겠지만은 야동을 너무 많이 소비하시는 건 오히려 발기에도 썩 좋은 면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발기가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아예 발기가 안 되는 것보다는 되긴 됐다가 딱딱하게 순간적으로 꺼지기 때문에 삽입이 안 되거나 혹은 삽입을 해서 뭔가 이제 이 성행위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순식간에 꺼져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경에 차 있던 혈관이 무슨 원인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순식간에 음경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발기부전의 일종입니다. 이제 음경의 크기는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크긴 커지는데 딱딱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딱딱하게 안 되면은 삽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됐다가 빨리 꺼지는 것도 큰 문제고 커지기만 하고 딱딱하게 안 되는 것도 문제인데 이거 세 가지 경우 다 우리가 발기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발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경우 치료법 서너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물론 치료를 한다 안 한다의 결정 여부는 환자분의 마음에 달려있죠. 이건 뭐 아닌 말로 발기가 목숨만큼 중요하시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부는 발기 안 되면 어때? 난 사는데 별 지장 없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발기가 안 되니까 꼭 병원에 오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환자분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오셔서 진료를 꼭 받으시고 본인은 별로 필요 없다면 굳이 병원 오실 필요 없어요. 그 뭐 진료를 못 하러 가십니까? 보험도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기부전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몇 가지 물어봐야 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욕구입니다. 성적 욕구가 그런 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일주일새 혹은 1년 사이에 몇 달 사이에 성적 욕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지가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거하고 좀 더 비슷하게 또 물어보는 게 아침에 발기되는 게 언제쯤 됐는지. 아침에 발기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의식적인 욕구하고 상관없이 내 몸의 상태를 어느 정도 투영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우선 중점적으로 묻고 그다음에 성생활이라든지 다른 습관 같은 걸 묻게 되는데 욕구가 없는 경우 이제 가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나 욕구가 없는데 비아그라를 좀 달라, 발기약을 달라 이런 분들이 이제 왕왕 찾아옵니다. 이거는 두 가지 큰 줄기의 연구가 여태까지 있었는데 두 가지 연구가 결과가 상이합니다. 초기에 비아그라 발매 초기에 동남아시아, 동양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쪽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욕구에 대한 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 스터디의 결론은 그것도 상당히 대단한 스터디였는데 그 스터디의 결론은 욕구가 있어야지 발기약이 작동을 한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욕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발기약을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불과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서양에서 또 이쪽 부분 욕구에 대해서만 또 따로 좀 연구를 했습니다. 발기약하고. 근데 이 연구는 또 전혀 또 내용이 달랐습니다. 물론 욕구가 없는 상태에서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 같지만은 일부에서는 약을 먹어서 욕구가 살아난다는 보고가 분명히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욕구가 없는데 약을 주세요 그럼 드립니다. 뭐 사기를 치는 거냐? 아닙니다. 이 발기가 안 되는데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육체적인 원인하고 정신적인 원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쉽게 얘기해서 욕구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 약을 먹어도 효과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정신적 원인이라고 가정을 하죠. 어느 정도씩 섞여 있는 건지 모르니까. 대개 이제 발기부전 환자들은 두 가지 요인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한 가지 때문에 발기부전이 일어나는 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적 원인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 발기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분한테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는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왜? 약 자체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한테. 아, 나 이 약 먹으면은 발기가 될 수도 있어. 하는 위안만 가지고도 물론 약값이 보험이 안 돼서 조금 일반 약보다는 비싸지만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정도라면은 그 몇천 원 정도의 약값은 효과를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때도 이제 부작용은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은 부작용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약을 먹었을 때 예전보다 발기가 좋다 그러면 저는 약을 먹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발기약을 먹어서 욕구가 생기냐 아니면은 욕구 없을 때 발기약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